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협상이냐 아니면 확전이냐 그 최후 통첩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테헤란에 있는 이란 최고 국가 회의에서도 최고 국가 안보 회의에서도 2주 동안 휴전이 합의가 됐고 호르무스 해협이 개방된다는 내용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간 휴전과 호르무스 개방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제 누르뉴스 같은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 안보 회의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쪽에서 제시한 10개 항에 걸친 종전안을 전부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제시한 10개 항의 종전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향후 비침략 보장. 그러니까 지난 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과 같은 이란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 공습 이런 거는 앞으로 없다라는 것에 대한 보장. 두 번째, 호르무스 해협에 대한 주권, 통제는 이란에게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 세 번째,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정해달라. 다음 네 번째, 이란에 대해서 지금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경제 제재 등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모든 동결과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 다음 여섯 번째, 유엔 안보리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에서 내놓은 모든 결의문이 종료됐다는 걸 선언해달라. 그 다음 이란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 이번에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4월 7일, 8일이죠. 오늘이 8일이니까 근 40일간 계속되온 40일간 계속되온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라는 건데 아마 이 문제는 이제 추가 협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호르무스 해협에 대한 통행세를 인정해 주는 선에서 배상 문제를 매듭짓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는 통행세를 내겠다라고 하고 이란 쪽에서는 배상금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서로 말을 조금씩 바꿔서 선전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전투병력 철수. 그러면은 전투병력은 철수하고 비전투 요원들은 이제 주둔할 수 있다 이런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이때 이 모든 전선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란 국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란의 지지를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가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데 이 무장 세력들과의 전투 이런 것도 중지한다. 이제 뭐 이런 조건을 미국이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수용했는지 여부가 미국 쪽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란 쪽이 제시한 10가지 조건들이 수용 가능한 그런 영역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합의했다.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금요일 4월 10일입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직접 그 이슬라마바드에 가서 이제 미국 쪽 대표들과 최종적으로 합의 협상을 한다. 이제 이런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도 공격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군하고 조율을 통해서 2주 동안 호르무스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와야 될 유조선이 지금 그 페르시아만 안에 약 250여 척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이번 주 말부터 한국으로 와야 될 250여 척의 이 유조선들이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를 해서 한국 쪽으로 젠걸음으로 달려올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한국은 유가 안정은 물론이고 지금 그 차량 오부제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지역의 평균 주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게 지금 어제 그제 아마 여러분 사신 동네에서 피부 감각적으로는 야 우리 동네는 2,000원 넘은 지 오래됐어 이런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도 곧바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에 한국 주식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7%, 9%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는 거래를 한동안 중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은 역시 호르무스 해협이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방될 것이냐, 통행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파키스탄 총리입니다. 쉐바즈 샤리프. 어제는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그 이제 물밑 협상을 다리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2주간 종전 이 제안을 이란과 미국 쪽에 양쪽에 다 한 그런 거래 역할은 또 파키스탄 총리. 사진은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저 사람입니다. 이란전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미국 쪽에서는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는 하르그 섬을 뭐 50곳을 폭격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휴전 직전에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9시 이후에 4시간 동안 이란 전역에 있는 발전소를 공습을 하겠다 그랬는데 또 이란 쪽에서는 청년들을 동원을 해서 인간 사슬을 띠를 엮어서 그 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진들까지 다 공개가 되고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로운 단어를 하나 꺼낸 적이 있습니다. 문명 하나가 소멸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civilization.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발언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미국인들에게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그 9.11 테러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9.11 테러. 이것의 본질이 문명의 충돌에 있다.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충돌을 했다.
그런 사후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세무엘 헌팅턴이 썼던 말인데 트럼프의 입에서 문명 하나가 소멸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알키메네스 왕조를 시작으로 했던 2500년 역사를 가진 페르시아 문명을 이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자칫 어마어마한 뇌관 하나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바로 그게 문명의 충돌로 구현이 되는 현상인 겁니다. 문명의 충돌, 말은 문명이라고 했지만 그 문명 바닥에는 종교가 또 있습니다. 페르시아 문명은 조로아스타교가 처음에는 시발점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슬람 문명권인데 그래서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또 한 번 부딪힌다는 뜻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가 이슬람을 쓸어버린다는 뜻이냐? 뭐 이렇게까지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이 트럼프 입에서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걱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면은 다시 뒤로 물러서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합의를 이룬다. 뭐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현상이 지금 불과 한두 시간 이내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운명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또는 중동에서의 벌어지는 합의 최후 통첩 시한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0% 가까운 널뛰기를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야만 하는 것인지. 국제단체에서 에너지 안보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에너지 수급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안보가 어느 정도 출렁거리느냐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에너지 안보 지수, 그러니까 군사적 안보 지수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지수라는 걸 매긴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 국가가 17개 나라인데 한국이 꼴등입니다. 한국 바로 위가 일본이고요. 예컨대 캐나다 같은 나라는 에너지 안보 지수가 100입니다. 100% 안전하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의 에너지 수급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에너지 안보 지수입니다. 우리는 17인가 15인가 그렇습니다. 13인가? 우리가 13이고 일본이 17인가요?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을 우리도 이제 항구적으로 마련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번에 이란 사태가 어디로 흘러가든 앞으로 2주 동안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앞으로 2주라고 하면은 4월 22일이 되겠네요. 4월 하순경에 그때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계속 가슴 졸이면서 우리 경제가 출렁거려야만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자 질문인데요. 지금 이 휴전, 2주간의 휴전과 이란,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총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뉴스를 평양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평양은 별로 달갑지 않은 뉴스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과 이란의 미사일 그것을 봉쇄하고 제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벌인 전쟁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미국과 세계의 이목은 북한 핵무기로 집중될 것이다. 그때 북한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란의 핵을 이제 말렸으니, 중지시켰으니, 파괴시켰으니 그 다음 세계가 앓고 있는 골머리 중에 하나가 북한 핵 아니냐. 자, 북한 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포스트 이란 워, 이란 전쟁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포스트 이란 워. 여기에 대해서 평양은 지금 다각도로 국제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하겠으나 매우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